단풍도 들고 벚꽃도 핀다. 어떤 계절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실제로 때 아닌 가을 벚꽃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천과 충청, 전남 이렇게 곳곳에서 9월 말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쌀쌀해지기도 했지만 9월 말까지는 더운 날씨도 있었잖아요. 계절을 착각한 벚꽃들이 가을에 속속 고개를 내밀어 버린 겁니다. 나무도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라고 해요. 진짜 이러다가 사계절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새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톡톡 상식. 통신요금 밀려도 신용도 떨어진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달 통신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요? 매달 돌아오는 통신비는 떼어놓고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게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한두 번 연체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통신요금도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고요. 신용정보회사로 연체 정보가 넘어갑니다. 통신요금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 30대 통신요금 연체 금액이 최근 112억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2030 세대의 휴대전화 연체 건수 및 연체액이 높은 것은 학생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나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통신 3사에서 운영하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꽤 쏠쏠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기간만 유지하면 조건 없이 누구나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고객이 전체 47.4%에 달한다고 해요. 스스로 상황을 고려한 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통신요금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편 상담 시간, 노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서는 오늘은 2030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반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톡톡클리어에서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유용하게 실생활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셔도 정상적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소통해 주시면서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10월 11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림무술 시범단 특별 초청 공연이 열려요. 올해 소림무술의 본고장인 중국의 허난성과 울산이 새로운 우호 협력도시가 됐음을 기념하는 무대거든요. 한국의 태권 트로트 나태주와 태권 한류팀도 공연에 참여해서 수준 높은 한중 문화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울산 MBC 1층 안내데스크에서 무료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 이것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팔뚝에 맞고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에 맞는데 이렇게 접종 부위가 달라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을 먹기 어렵거나 빠른 효과가 필요할 때 처방됩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먼저 피부에 놓는 이것은 주입한 약물이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굵은 혈관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이 적어서 알레르기 예방 백신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정맥에 놓는 이것은 약물을 직접 정맥 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물 흡수와 효과가 빠르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활용이 됩니다. 엉덩이에 맞는 이것은 근육 이것인데요. 근육 아래 다수 존재하는 모세혈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피부에 놓는 이것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통증도 덜해서 진통제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기능에 따라 활용하는 부위가 달라지는 건데요. 자,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사, 2번 밴드.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타화강 국가정원 신비면옥에서 즐기는 2인 가족 외식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한 간편 상담 시간, 노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이선희 노무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MG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연차 휴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기성세대들은 연차 휴가 내서 은행일이나 관공서 볼일을 봤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반반차, 반반 연차를 내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쪼개 쓴 휴가로 볼일도 보고 맛집 투어 등 워라밸도 지키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두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저는 지금 반반차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실 반반차를 사용하고 있고요. 와, 네. 네, 반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반의 반차,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반반차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2시간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연차휴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이제 1일이 생기는 거고요. 만 1년이 되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연차는 하루 단위로 보통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차는 그러면은 네네. 반차는 4시간? 반차라는 말은 사실은 법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반차는 4시간을 사용하는 건데 네. 연차 휴가는 뭐 1일 조라, 15일 조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하루 단위로 줘야만 하나
일단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부는 회사에서 이제 따로 정하면 이걸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이제 뭐 반차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반차는 좀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차는 울산 MBC에도 있어요. 그걸 반반차라고 해서 좀 생소한데 그러면은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회사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별로?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 제도를 도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회사 사규라든지 뭐 단체 협약이나 관행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제도화해서 도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는 반반차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거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차까지만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반반차 제도를 반드시 뭐 부여해야 될 법적인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반반차도 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1시간, 2시간 사용하는 그런 시간 휴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노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의 편의를 좀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회사의 근태 관리에 좀 곤란함이라든지 또 협업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또 업무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좀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만약에 반반차가 안 되면 조퇴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조퇴는 휴가가 아닌 거죠? 네네. 조퇴는 휴가가 아니고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도 없어요. 즉, 이제 조퇴가 법에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권리 뭐 이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조퇴도 사업주가 승인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승인 안 하면 못 쓰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대별로도 요즘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연휴에 좀 이어서 연차 쓰고 싶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동자의 시기 지정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 때나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휴 직후에 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업 운영에 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연차 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고 또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남용하게 되면 이게 좀 업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접 뭐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꼭 뭐 직원에게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일정하고 업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오히려 이제 업무 효율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그 기업의 평판에도 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근태관리 시스템을 좀 더 이제 효율화하고 정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선희 노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24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스마트 병원 시스템, 피부 미용, 재활기기와 개인용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집 하나만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울산 대규모 택지지구부터 우미린 1차를 잇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다운 2지구 우미린 2차로 가시죠. 언제 가면 볼 수 있어요? 11월에 오세요. 다운 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052-707-7300 우미건설. 번영로 앞, 하물초 앞, MBC 문화동산 앞. 앞에 산다는 것. 788세대 대단지 더샵에서 앞서 산다는 것. 울산의 대반전 오직 더샵. 더샵 시에르네 10월 오픈 예정. 052-297-7000번 포스코 ENC.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는 교육부와 울산 남구청의 지원으로 청년들과 성인 학습자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특화 분야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나침반이 되는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단.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다시 힘차게, 다시 뜨겁게. 10월 10일 꿈의 도시 위대한 울산의 공업축제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각양각색 울산 사람들이 만드는 오색 향연의 거리 퍼레이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울산답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의 추억과 감동의 장으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울산 공업축제.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 97.5. 자, 오늘 퇴근길 톡톡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셔도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 이것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팔뚝에 맞고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에 맞는데요. 이렇게 접종 부위가 달라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피부에 놓는 이것은 주입한 약물이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굵은 혈관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이 적어서 알레르기 예방 백신으로 활용이 되고요. 정맥에 놓는 이것은 약물을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흡수 효과가 빠르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활용됩니다. 또 엉덩이에 맞는 이것은 근육 이것인데요. 근육 아래 다수 존재하는 모세혈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피부에 놓는 이것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통증도 덜해서 진통제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엉덩이에 맞는 이것은 약물이 고루 퍼지도록 문질러줘야 하는 반면 혈관에 놓는 이것은 혈관 주위에 멍이 생기지 않게 꾹 눌러줘야 합니다.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활용하는 부위가 달라지는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사, 2번 밴드.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톡톡 클리어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요, 저희 전문가들께서 유용한 정보를 늘 전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류형석, 문선영 전문가가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시죠. 개인형 이동수단, PM보험과 관련한 혹시 또 개인형 이동수단 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 유익하게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특약,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들 중에서 이 특약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최길용, 박지현 전문가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권기철 대표, 이동관 전문가가 다시 한번 요점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 관련한 보험은 최근에 생기지 않았나요? 2, 3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줄여서 이제 PM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를 탑승 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뭐 보장 범위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차랑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가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어때요? 차 대 차인가요? 아니면 차 대 보행자인가요? 이것도 일단은 뭐 차 대 차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다치는 것도 전동 스쿠터, 그렇겠죠. 킥보드이고 그렇죠. 그런 과실 책임을 묻는데도 결코 유리하지는 않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차와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사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를 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부딪히는 사고를 좀 많이 겪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보험을 잘 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보상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하실 때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제를 먼저 하고 킥보드를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보험료를 같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그거 근데 선택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시더라도 이제 면책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네. 공유 킥보드를 타시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인도를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또 본인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이 이렇게 무보험 오토바이나 PM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럼 보상 어디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이라는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가족 거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가족 거도요? 가족도 이 특약이 있으면 같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있고 이것도 이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특약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 보험만 가입돼 있는 차량이나 이제 이런 무보험 차량 또는 사고 후에 이런 도주 차량, 이런 뺑소니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차들을 위해서 이제 다쳤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이 담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의 경우이네요. 이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 특약도 이제 운전자 본인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까지 이제 함께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보장의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엔 지금 차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나까지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사실은 무보험인 오토바이나 PM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순전히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거 혹은 내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 보험에서는 할증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할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받는 거죠? 네, 근데 이 담보는 할증이 적용되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이 내용이 없으면 뒤늦게라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갱신할 때 좀 챙겨봐야 하는 거예요? 추가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 대신 이제 추가 금액만 더 지불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자동차 보험도 필요한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전화하셔서 추가하시는 거로 문제 자동차 보험은 또 그게 편리하게 어기우는 게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특약들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이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 특약이 없다면 꼭 그 담당자분과 연락을 하셔서 이제 특약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좀 알기 쉽게 들어주신다면. 저희 그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제 고객이 자전거를 취미로 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앞에 서 있는 차 뒤를 가다가 이 차가 뒤에 있는 고객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면서
충돌한 상황이 자전거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고객은 넘어지셨고요. 네. 그러면서 손목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네, 앞에 차 운전자가 면허도 없었고, 그래도 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운전을 했던 발레 파킹 직원이었던 겁니다. 네. 이 직원의 고용주 또한 몰랐다고 발뺌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다친 저희 고객은 평소 운전도 안 하셔서 안타깝게도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족분 중에 아드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무보험차 상해는 보장을 볼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가입자는 물론 받을 수 있고요. 그의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심지어는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입해 있어도요? 네, 맞습니다. 오, 좋죠. 진짜 괜찮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 고객님 경우에는 피해자분께서 걸어가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전동 킥보드에 부딪히셔서 넘어지셨는데요. 네. 이때 허리 척추뼈가 골절이 되셨어요. 네. 근데 킥보드 운전하시는 분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 이상 되셨거든요. 대부분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배우자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배우자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신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이 제외되는 기준도 있습니까? 그 무보험자 상해 특약? 모든 차라고 한다면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골프장에 가면 카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랑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유엔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같은 특수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 군인 차량은 괜찮아요? 됩니다. 그건 또. 희한하네요. 보통은 다 이 특약 가입을 하고 계시기는 하시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이 아니라고 하시면 뒤늦게라도 추가 가입은 가능하시고 또 면책 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 즉시 바로 보장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주제는요. 놓치면 안 되는 유용한 보험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로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만큼은 꼭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 부분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어떨까요? 네,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 입힌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보험사에서 대신해주는 특약입니다. 게다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주택 관리가 소홀함에 있어서 다른 집에 줄 수 있는 손해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입자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아랫집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랫집에 준 피해에 대한 수리나 복원을 하는 비용을 보상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보험가입자의 애완견이 산책 중에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합의금 그리고 성형비용까지 보상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자녀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을 했다. 고가의 TV를 파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고가의 도자기를 깨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물건의 수리비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간혹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아이가 못 모르고 돌을 던졌는데 아주 고급 외제차였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도 그러면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네, 보상 가능합니다. 와, 그럼 반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가입 시 보험 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이외의 곳에서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의로 끼친 손해도 보상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의인지 그렇죠. 아닌지 어떻게 그거 어떻게 고의로 판단하죠? 아이가 차에 물건을 던지진 않죠. 어쩌다 보니까 장난으로 아이들은 원래 손에 있는 거 잘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고의가 아니라 이제 사고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혹시?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본인의 직장 생활이랑 일상 생활이랑 구분을 확 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실례로 저희 뭐 가전제품을 이제 운반하시는 분께서 네. 이걸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이 깨졌겠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또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성격이 조금 다른 운전자 보험에도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본인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데 이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간혹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뭐 설계와 중에 뭐 빠뜨렸거나 아니면 뭐 아예 모르고 가입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비싸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600원, 700원. 좀 비싼 곳은 1,000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 보장이 되나요? 왜냐하면 뭐 가족끼리 서로 모르고 600원, 700원이니까 나도 들고 남편도 들고 우리 아이도 들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3번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안타깝게도 중복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남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가족분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다 각각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걸 특약을 사용해서 보장을 할 때. 예, 맞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온돈이 다 나가는 건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란 게 있는데 이 자기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보상 한도가 합산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합산은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상 한도는 기본으로 한 사람당 얼마인 거예요? 일단 보상 한도는 기본은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남편이랑 나랑 둘이 했으면 1억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 2억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복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놓는 게 꽤 유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고가의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요즘에는 뭐 몇 억씩 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차를 애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장난을 치다가 이제 손상을 입힌 사례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중복으로 가입이 돼 있으시면 합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장을 할 때 자기 부담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금액에 또 몇백만 원 들어간다면 에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가입 시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조금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 경우에는 누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이고요.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최대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누수만 5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략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보험 점검을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자체가 처음 들 때 내 목적에 맞춰서 잘 가입을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인생의 리스크가 온 순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의 기능인데 특정 시간마다 정해놓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데 지금 기사에서도 보셨다라고 하지만은 저희도 이 방송에서 뭐 보험 리모델링 또는 뭐 점검을 하는 내용 그리고 추가를 하는 내용들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런 시간적인 기준이 아닌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혹은 시대 상황 법,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겠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한다 싶을 때. 네, 내 목적성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고소득인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많이 가입을 해놨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던 것도 파는 시기에 네.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를 정해서 기존 보험료를 좀 줄여가든가 아니면 보험을 조금 줄여가면서 환급금으로 또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가져올 수 있는 내용도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혹은 결혼을 해서 혹은 취업을 해서 내 리스크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걸 더 보장을 해줘야 될 때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가 저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예, 보험 종류도 워낙 많으니까 점검을 해야 하는 종목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가 수시로 바뀝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여기에 맞게 설계가 돼 있는지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종합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 의학기술의 주기적인 발전으로 수시로 치료법이 변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액의 치료법이 이제 도입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기의 보험이 보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수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암 진단비 같은 특약들은 대다수 분들이 또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진단비라는 것들은 매우 단순한 특약입니다. 암에 걸리는 질병 코드를 받았다. 한마디로 이제 암에 걸렸다라면은 뭐 1,000만 원 단위 혹은 억 단위의 돈을 진단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특약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발병 곧 이제 보험금 지급. 이런 단순한 특약들은 무조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한 특약이 저렴하게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들은 오래된 보험일수록 내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넓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360번님이 암은 지금은 진단자금보단 치료자금이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권기철 대표님께서는 조금 전에 진단비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거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매우 예리하신 분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진단비가 무조건 더 좋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진단비의 기준이 있다라면 그 내용을 굳이 과거 걸 해지하고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왜 예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신규로 암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술에 맞춰서 나오는 치료비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진단비는 매우 단순하게 질병 받자마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일부를 확보해 놓는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들어놓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추가로 암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신식으로 나오고 있는 암 치료비 특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의 적정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해요? 대다수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가계 소득의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10% 이상은 지출을 하고 15%는 넘지 말라 가이드라인을 보통 제시하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시는 정도에 따라서 이 비율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고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자산이 뭐 한 200억에 월소득이 한 1억 가까이가 된다. 이런 분들이 뭐 월소득의 뭐 15%면 1,50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네. 이게 딱 수학적 공식처럼 계산되는 율은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라고 보신다라면은 한 10에서 15%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에 건강보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한 명이 내는 보험료로 15만 원 언더. 근데 뭐 내가 우리 집안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원 언더 인당 보험료 세팅을 그 정도 범주 안에서 준비하신다라면은 저희 아까 문자 주신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치료비 특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보험료 인당으로 지출하면서 내 건강보험 세팅을 마치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이런 PM 관련해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보험 처리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유용한 보험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수 인하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호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엄마는 치킨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커넬 오리지널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주사였습니다. 주사 이야기 드렸으니까 몇 가지 좀 더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울산에서도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독감 백신이죠.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별 일정과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상자는 신분증, 임신부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시기에 맞게 맞추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방접종은 시기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당첨되신 분들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으셨으면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으시고요. 내일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생방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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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